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회장실 책상 앞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사진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웃고 있는 딸 서연이 있었습니다. 20살 생일날 제가 직접 골라준 은색 목걸이를 목에 걸고 환하게 웃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제게 웃어준 날이 언제였는지 이제는 정확히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언제나 그 안에 있던 은색 목걸이. 서연의 20번째 생일날 제가 직접 보석상에 가서 골랐던 것입니다. 아빠, 이거 너무 예뻐요. 그날 그 아이가 했던 그 말이 그 뒤로 제 인생의 마지막 기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비서가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시간입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금태 안경을 고쳐 쓰고 양복깃을 매만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65년을 산 얼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 대기시키세요.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운전기사였습니다. 회장님, 차량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은 세단이 불을 켜고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본사로 가시죠? 예.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빗속 도로로 나섰습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님, 운전기사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끽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앞으로 쏠렸습니다. 안전벨트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차 앞으로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노란 우비를 입은 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빗물이 제 얼굴을 적셨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었습니다. 양복이 무거워졌습니다. 길가에 작은 아이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우비를 입고 손바닥에 긁힌 상처가 보였습니다. 무릎도 까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떨리는 입술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니?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큰 눈, 처진 눈꼬리, 작은 턱선, 콧등의 작은 점. 그 아이의 미소가 서연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웃던 바로 그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 작은 목소리가 비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우산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경찰을 부를까요? 아니요. 저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떨리는 어깨, 하지만 억지로 짓는 미소. 병원으로 가자. 검사 받아야 해. 저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아니야. 검사 받아야 해.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처럼.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은 채 차에 탔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네, 회장님.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빗속 풍경이 흐려졌습니다. 왜인지 심장이 아팠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은 형광등이 너무 밝았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운전기사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복도를 오갔습니다. 환자 보호자들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기침했습니다. 아기가 울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비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이사회가 10분 뒤 시작됩니다. 미뤄요. 1시간. 네. 하지만 중요한. 미룬다니까요.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30대 초반쯤. 차트를 넘기며 고개 숙였습니다. 회장님이신가요? 예. 아이는 괜찮습니다. 타박상 하나 없어요. 놀라서 넘어진 것 같습니다. 심장 박동도 정상이고 혈압도 정상입니다. 다만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을 흐렸습니다. 다만 영양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체중이 또래 평균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호자는 어디 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같이 온 사람이 없었어요. 아이한테 물어봤는데 엄마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더군요. 이모가 있다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저는 유리문 너머를 봤습니다. 아이가 침대에 앉아 토끼 인형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한쪽 귀가 떨어져 나간 낡은 인형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물 한 컵을 건네자 두 손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고맙다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형광등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손을 꽉 쥐었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전액. 그리고 보호자 찾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받아들고 갔습니다. 저는 다시 유리문을 봤습니다. 아이가 인형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인형을 어루만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복도 끝에서 여자 한 명이 급하게 걸어왔습니다. 단발머리에 청바지, 낡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김선미, 서연이 대학 친구, 졸업식 날 한 번 본 얼굴이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일인데 기억났습니다. 선미가 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보호자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하은이 이모입니다. 하은이,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습니까? 선미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일하러 멀리 갔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락 안 됩니까? 예. 지금은 선미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모.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가시죠? 예. 복도를 걸으면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은이가 침대에서 뛰어내려 창가로 갔습니다. 빗방울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었습니다. 유리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웃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서연아.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일을 했습니다. 이사회를 주재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지 않았습니다. 회장실 창밖으로 비 그친 서울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기다 말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주가, 의미 없는 기호들이었습니다.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책상 위 사진을 봤습니다. 서연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비서가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회의 자료입니다.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다가 껐습니다. 숫자들이 의미 없이 떠다녔습니다. 30분 뒤에 다시 오세요. 네, 회장님. 커피 가져올까요? 아니요. 혼자 있고 싶습니다. 비서가 고개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40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서울, 아래로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웃었습니다. 그네를 타는 아이, 모래를 파는 아이, 엄마 손을 잡고 걷는 아이.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서연이 7살 생일. 은색 목걸이를 목에 걸고 환하게 웃던 사진. 제가 처음으로 딸에게 직접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비서가 선물을 골랐습니다. 그날만큼은 제가 직접 보석상에 가서 골랐습니다. 서연에게 아빠. 뒷면에 새긴 글씨까지 제가 정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의 얼굴, 처진 눈꼬리, 작은 턱선, 콧등의 점. 하은이와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아니, 설마. 전화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입니다. 병원 CCTV 확인하세요. 사흘 전 사고 현장. 아이 얼굴 확대해서 제 메일로 보내세요. 1시간 안에. 네, 회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김선미라는 사람 신원 확인하세요. 35살쯤. 현재 주소, 직업, 그 아이와의 관계. 다 파악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창밖 놀이터에서 한 소녀가 미끄럼틀을 탔습니다.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아.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찾아왔습니다.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결혼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자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돈 없는 집안, 변변찮은 직장, 불확실한 미래. 안 된다. 저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왜요, 아빠? 서연이 물었습니다. 내가 행복할 수 없어? 전 행복해요. 지금은 그래. 나중에 후회해. 후회 안 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하면 인연 끊는 거야. 내 딸로 인정 안 해. 저는 돌아섰습니다. 아빠.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창밖 놀이터가 흐려졌습니다. 1시간 뒤 비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자료 준비됐습니다.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 하은이의 얼굴이 떴습니다. 확대된 얼굴, 큰 눈, 처진 눈꼬리, 작은 턱선, 콧등의 점. 서연이었습니다. 아니, 서연의 딸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선미 신원 확인 결과는요? 현재 편의점 야간 알바 중입니다. 낮에는 청소 일을 하고요. 하은이와는 이모 관계가 아니라 엄마 친구로 파악됩니다. 엄마는? 비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호적에도 없고 주민등록에도 없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더 파세요. 하은이 출생 기록, 엄마 이름 다 찾으세요. 네, 회장님. 비서가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사진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어디 있니? 이틀 뒤 놀이터였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봄 냄새가 났습니다. 흙 냄새, 풀 냄새, 꽃 냄새. 하은이가 미끄럼틀 아래에서 친구와 손뼉을 쳤습니다. 머리를 두 갈래로 묶었습니다. 분홍색 티셔츠에 청바지.
운동화 끈이 풀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걸 신경 쓰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웃었습니다.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하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달려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이가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좋아졌구나. 다친 데는 괜찮니? 네. 이모가 약 발라줬어요. 이것 봐요. 하은이가 팔을 들어 보였습니다. 작은 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까진 자국이 거의 나았습니다. 다행이구나. 아저씨는 왜 여기 왔어요? 그냥 산책하러. 정말요? 저도 자주 여기 와요. 엄마랑 자주 왔었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 네. 엄마는 지금 하늘나라에 있어요. 이모가 그랬어요.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슬픔이 없는 미소였습니다. 햇살이 아이 목을 비쳤습니다. 은색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매끈한 뒷면을 돌렸습니다.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아빠. 세상이 멈췄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엄마가 줬어요.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제일 아끼던 거래요.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준 거래요. 엄마가 저한테 줬어요. 제일 소중한 거라고요.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이거 만지면 된대요. 저는 목걸이를 놓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름이 뭐니? 강서연이요. 예쁜 이름이죠?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정말 없니? 하은이의 얼굴이 흐려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네. 엄마는 하늘 날아갔어요. 이모가 그랬어요. 별이 됐대요. 제일 밝은 별이요. 저는 손을 떨었습니다. 목걸이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언제? 작년 겨울이요. 제가 5살 때요. 크리스마스 지나고 눈 많이 왔을 때요. 엄마가 병원에서 저한테 이거 걸어주고, 그리고 하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별이 됐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작년 겨울, 서연이 연락을 끊은 게 6년 전,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허락 없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는 받지 않았습니다. 편지도 다 반송했습니다. 찾아와도 비서실에서 막았습니다. 하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왜 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도 엄마 알아요? 엄마 친구예요? 응. 그럼 엄마 얘기해줘요. 저 엄마 얼굴 잘 기억 안 나요. 사진도 별로 없어요. 저는 하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서연이 어릴 때와 똑같았습니다. 미안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회장님, 멀리서 선미가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하은이를 끌어당겼습니다. 하은아, 이리 와. 저는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그만하세요. 제발. 선미가 하은이를 뒤로 숨겼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딸이지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선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변 엄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멈췄습니다. 시선이 우리에게 모였습니다. 대답하세요. 강서연의 딸이지요? 회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걸이 확인했어요. 제가 준 거예요. 서연이한테 20살 생일날 준 거예요.
선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맞아요. 서연 씨 딸이에요. 서연이는 어디 있어요? 왜 저한테 연락 안 했어요? 왜 숨겼어요? 서연 씨는 이미 세상에 없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작년 겨울에 죽었어요. 거짓말. 병원 기록 보여드릴까요? 사망 진단서요? 선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임신 사실. 6년 전이요. 서연 씨가 임신 사실 알고 회장님께 연락했을 때요. 회장님께서 전화를 안 받으셨잖아요. 번호 차단하셨잖아요. 그 뒤로는 편지 보냈어요. 3통? 다 반송됐어요. 비서실에서 돌려보냈어요. 한 통은 수치인 부재, 한 통은 수령 거부, 마지막 한 통은 뜯지도 않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출산할 때는요? 혼자 낳았어요. 병원비도 혼자 벌었어요. 제가 돈 빌려줬지만 부족했어요. 출산 비용, 입원비 다 모자랐어요. 편의점 알바하면서 모았대요. 임신 9달 동안 매일 밤 일했어요. 왜 저한테 다시 연락 안 했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은이가 움찔했습니다. 선미 뒤에 숨었습니다. 했어요. 회장님 회사에 찾아갔어요. 3번이나. 선미가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안이 쫓아냈어요. 서연 씨 팔 붙잡고 끌어냈어요. 손목에 멍들었어요. 경찰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도 또 갔어요. 그랬더니 다시 오면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출산하고 이틀 뒤에도 갔어요. 하은이를 품에 안고요. 비서실에서 막았어요. 회장님은 그런 사람 모른다고 했어요. 사기꾼이냐고 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 씨가 울면서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아버지는 날 버렸어. 이제 나 혼자 살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왜 끝까지 말 안 했어요? 말해도 들으셨을까요? 선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딸이 임신했다고, 아이 낳는다고, 도와달라고 빌어도 들으셨을까요?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에 답장하셨을까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연 씨는 그 뒤로 혼자 키웠어요. 편의점 알바, 청소일, 신문 배달. 하루에 3시간 자면서 일했어요. 하은이 재울 때만 잤어요. 아프다는 건 언제 알았어요? 마지막 해가을이요. 기침이 안 멈췄대요. 병원 갔더니 말기래요. 폐암. 이미 전이 됐대요. 치료비가 2천만 원 넘는데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라도 연락했어야지. 했어요.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편지 보냈어요. 회장님 손에 직접 전달됐을 거예요. 택배가 아니라 등기로요. 서명 받았대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편지, 비서가 분류해서 버렸던 것들, 무슨 내용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이만 부탁한다고, 회장님 미워하지 말라고, 제발 하은이를 따뜻하게 키워달라고, 자기는 이제 못 키운다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마지막 말이 뭐였어요? 아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하은이한테 할아버지 얘기 많이 해주겠다고,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라고.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서연 씨는 병원에서 1달 버텼어요. 진통제만 먹으면서요. 하은이 손 잡고요. 하은이한테 노래 불러주면서요. 마지막까지 웃으면서요. 선미가 울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눈 내리던 날 돌아가셨어요. 하은이한테 목걸이 걸어주고요. 이거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준 거야. 엄마가 제일 아끼는 거야. 하은이도 소중하게 간직해. 그렇게 말하고 눈 감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때 뭐 했죠? 송년 파티하고 계셨어요. 호텔에서요. 선미의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회장님 늦었어요. 서연 씨는 이미 없어요. 하지만 하은이는 있어요. 하은이는 할아버지 기다려요. 매일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은이가 선미 뒤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큰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할아버지예요? 작은 목소리가 바람에 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아버지야. 하은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언젠가 온대요.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래요. 바쁘셔서 못 오신 거래요.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왔잖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 옥상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담배를 꺼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라이터를 3번 켜야 했습니다. 담배를 입에 물고 연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폐가 쓰렸습니다. 기침이 났습니다. 선미가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하은이는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친구들이랑요. 저는 담배를 한 모금 더 피웠습니다. 서연이 마지막. 어땠어요? 선미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평온했어요. 아프셨지만 평온했어요. 하은이 얼굴만 보셨어요.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거짓말은 못하겠네요. 많이 아파하셨어요. 진통제 효과 떨어지면 온몸을 떨었어요. 하지만 하은이 앞에선 절대 안 보여줬어요. 항상 웃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서연 씨가 원치 않으셨어요. 왜요? 회장님이 미안해 하실까 봐요. 그 말에 저는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요? 아빠가 미안해하면 아빠가 힘들어. 아빠는 그런 거 못 견뎌.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요? 네. 아빠한테 연락하지 마. 내가 죽은 거 아빠 알면 평생 괴로워하실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사랑했으니까요. 선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회장님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미워했지만 사랑했어요. 원망했지만 그리워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저는 딸 하나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차갑게 대했어요. 매번 실망시켰어요. 마지막에는 버렸어요. 알고 계셨어요. 서연 씨도요. 그런데 왜 날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게 딸이니까요. 선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랑하는 게 자식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뭐였어요? 아빠한테 이것만 전해줘. 아빠 딸로 태어나서 행복했다고. 다음 생에도 아빠 딸로 태어나고 싶다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난간에 기댔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 아래로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하은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선미 씨, 네, 제가 이제라도 할아버지 역할 할 수 있을까요? 하은이가 원해요. 저한텐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하은이 할아버지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곁에 있어 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첫 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별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지켜보고 있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많은 것을 정리했습니다. 부회장에게 업무를 넘겼습니다. 이사회는 한 달에 한 번만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비서실에는 오후 일정을 모두 비워두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부회장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제대로 살아보려고요. 그날 오후 저는 놀이터로 갔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양복 대신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처음으로 운전기사 없이 혼자 운전했습니다. 하은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그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은아, 네, 할아버지가 할 얘기가 있어. 뭐예요? 미안하다는 얘기야. 엄마한테 못해준 거, 너한테도 늦게 온 거. 하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래요. 그냥 사랑 표현 못하는 거래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요. 응? 할아버지 언젠가 꼭 날 찾을 거래요. 할아버지는 약속 지키는 분이래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은아,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살래? 하은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요? 응. 이모도 같이. 우리 셋이 가족으로. 가족? 그래. 가족. 하은이가 제게 안겼습니다. 작은 팔이 제 목을 감았습니다. 좋아요. 엄마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따뜻한 분이래요. 겉만 차가운 거래요. 저는 하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살아 있었습니다.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거, 저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뭐예요? 열어봐. 하은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토끼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 인형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봤어. 내 인형 귀가 떨어졌더라. 이거 새 친구야. 와. 하은이가 인형을 꺼내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하은아. 네. 할아버지가 늦게 와서 미안해. 이제부터 잘할게. 약속해. 하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프세요? 응, 배고파.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집 갈래요? 엄마랑 자주 갔어요. 그래. 가자. 엄마랑 간대 가자. 할아버지, 손 잡아요. 하은이가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우리는 놀이터를 나섰습니다. 석양이 우리 등 뒤로 길게 드리웠습니다. 석 달 뒤였습니다. 같은 놀이터, 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은이가 미끄럼틀을 탔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머리에는 새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얼굴이 전보다 통통해졌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지켜봤습니다. 선미가 옆에 앉았습니다. 잘 크네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이제 그냥 아버님이라고 불러요. 회장은 이제 싫어요. 선미가 웃었습니다. 네, 아버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연이 20살 생일 사진. 그 옆에 하은이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하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저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그래, 뭐 할까?
숨바꼭질이요. 알았어. 할아버지가 술래? 네. 하은이가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저는 나무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 둘, 셋. 새어나갔습니다. 아홉, 열.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은아, 어디 있어? 나무 뒤를 살폈습니다. 없었습니다. 여기 없네. 미끄럼틀 아래를 봤습니다. 하은이가 숨어서 킥킥거렸습니다. 찾았다. 아, 하은이가 웃으며 뛰어나왔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숨을래요. 그래. 할아버지가 세워줄게. 하은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가 뛰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나무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 둘, 셋. 새어나가는 동안 웃음이 났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늦게 알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구나. 아홉, 열. 눈을 떴습니다. 하은이가 벤치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일부러 보이게요.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디 있을까? 여기, 저기. 하은이가 킥킥 웃었습니다. 찾았다. 하은이가 뛰쳐나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서연아, 보고 있니? 아빠가 잘하고 있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저는 하은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도 많이 사랑해. 노을이 놀이터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은이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저는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멀리서 선미가 우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행복했습니다. 하늘에서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딸이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하은이를 보내줘서 바람이 대답했습니다. 따뜻하게.